순서로 임성훈 동아시아 미래재단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동아시아 미래재단은 참고로 민주당 대표도 역임하시고 경기도지사를 역임하신 또 장관도 역임하셨던 손학규 대표가 이사장으로 만드시고 이사장으로 있었던 재단인데, 최근에 우리 임성훈 이사장님께서 이사장직을 승계하셨습니다. 임성훈 이사장님 한 10년 전에 전라남도 나주시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이 전라남도 나주에서 시장을 하시면서 어떤 그 느낀 그런 아마 마도 클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하여서 아마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겠어 반갑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알기로는 여기 오기로 돼 있지 않았는데 꼭 필요한 사람들이 안 오셔서 지금 지대한 선생님이 무조건 와 해서 제가 존경하는 우리 지대한 선생님한테 잡혀서 왔습니다. 그리고 참 오늘 지금 이 시간이요, 저에게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시간입니다. 이 연합의 정치를 가장 주장하시고 또 우리 강원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다당제를 주장하셨던 손학규 대표님이 오늘 지금 딱 2시 반에 후보 사퇴 기자회견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조 선생님한테 이 말씀을 듣고 부족하지만 하겠습니다 했는데, 어제 또 갑자기 대표님 사퇴 기자회견 하신다고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과 약속이기 때문에 와서 얼마든 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는 사실 시장은 지냈지만은 정치를 잘 모릅니다. 별로 관심도 없고요. 원래 제 백그라운드는 제가 벤처기업 1세대입니다. 기업을 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거를 또 행정하면서 기업과 행정 이게 좀 느끼는 게 좀 달라서 제가 일반 시민으로서 보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더 넓은 연합의 정치가 필요하다 이거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 많은 분들이 다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분열과 대립의 정치가 아니라 타협과 대화하는 그런 정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 같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대화 타협, 이거는 우리나라가 알고 보면 굉장히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신라의 화백제도가 만장일치제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초기 국가였던 신라에서 화백에서 만장일치제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그게 사라졌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분열과 갈등, 대립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됐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도 우리는 신라의 화백제도가 우리나라를 끌어온 기반이 됐다, 이 점을 한번 상기하면서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열과 대립의 정치가 이렇게 지속되고 이런 이야기가 한두에 나온 게 아니죠. 오랫동안 됐죠. 그래서 왜 그러는가 해보면은, 첫째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승자독식, 우리나라 선거제가 이제 국회의원도 소선거제고, 그 다음에 대통령은 또 제왕적 대통령제로 해서 대통령이 거의 전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제가 볼 때는 특히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청와대가 모든 의사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사실 내각이 무력화되는 그런 것들이 아마 지금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높은 것은 그게 부작용이 아니라 반작용으로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왕적 대통령 하에서는 통제 시스템이 없죠. 어느 것이나 이 통제하는, 저희 이제 엔지니어링에서 피드백해서 컨트롤을 넣어가지고 이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데, 제왕적 대통령 하에서는 견제가 없으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좀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연합의 정치에서
보면은 요즘에 우리가 보는 이제 정치 선진국이라는 영국, 미국, 영국이나 뭐 독일, 프랑스 뭐 이런 데 보면은 사실은 그 국가들이 정치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 상호 존중에 기반을 해서 대화와 타협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이런 나라들과 우리나라를 정치적으로 그냥 비교하는 것은 무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한 것은 뭐 백 년도 채 안 되고, 이런 나라들은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는 뭐 근천년에 가까울 정도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직 그렇게 경력이 일천하니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아닐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또 특유의 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한 것들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또 대화 타협, 즉 연합의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다당제로 가는 그러한 것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고, 그냥 우리가 정치의 어떤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이제는 주축이 돼서 주도해서 다당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손학규 대표님 선거 운동하시는 거 보니까 이번 선거는 어떤 그 거대 담론이나 이런 것은 완전히 실종되고 굉장히 이렇게 말초적으로 와닿는 것에 국민들이 반응하는 그런 걸 봤는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게 정치 불신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거대 담론에는 국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대표님 혼자 말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없으면 대통령이 되겠다, 즉 다당제를 부활해야 된다, 이걸 주장하셨는데 어느 누구도 결국은 응답하지 않는 대답 없는 메아리가 돼서 오늘 결국은 이제 포기를 하시게 됐는데요. 또한 우리나라는 아직도 제가 볼 때는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이,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지금 아직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는 데 있어서 사실 이념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저는 아까 제가 기업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념이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는 그걸 목숨을 걸고 그냥 이렇게 지키려고 하고, 또 뭐 심지어는 가깝게는 친구들 사이에도 서로 이념이 다르면 싸우고 그러는데, 저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빼먹었네. 다당제에서 우리나라가 좀 최근에 정치에서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20대 총선에서는요, 다당제가 형성이 됐었죠. 그때 국민의당이 치고 올라오고 사실은 과반을 넘는 정당이 없었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다당제가 국민들한테 신뢰를 못 줬습니다. 그래서 21대 총선에서는 결국은 민주당의 몰아주기가 됐죠. 맨날 싸우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 못 믿겠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 밀어줄 테니까 네가 한번 잘해봐라 했는데, 또 결국은 또 그렇게 한쪽을 몰아줘 봤더니 편가르기, 독선과 독점하고, 그래서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이 굉장히 적절한 시기인 게, 양당을 다 해봤잖아요. 다당제도 한번 국민이 만들어줘 봤고, 또 한쪽으로 몰아주기도 했는데 결국은 문제더라. 그래서 이제는 그 중간에서 어떻게 하면은 서로 타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대화 타협이 잘 안 되고 우리가 합의체가 안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해놓으면은 저끼리 또 맨날 싸울 거 아니냐, 이런 불신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저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공천도 있고 그러지만은 각 정당이 뭔가 좀 고민해서 후보자 추천을 할 때 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또 국민들이 볼 때는 표현은 안 하지만은 저도 실제 선거 해봤지만은 사람들은요, 미래에 나한테 엄청난 것을 준다. 예를 들어서 나한테 내 임기 후에 내가 100만 원을 당신한테 줄게 하는 거하고, 지금 당장에 5만 원 줄게 하면 5만 원짜리 찍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국민은 그래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정치인을 욕하고 그러는데, 정치인들이 꼭 정치인이 지가 좋아서가 아니고 국민들이 그렇게 찍기 때문에 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함께 고민해야만이 연합의 정치가 어느 정도 방법을 잡을 수 어떤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하는 게 정치 제도 이게 저는 이제 원래 제 백그라운드는 엔지니어링 전자공학 쪽인데 지금 우리가 가장 심도 있게 봐야 할 거는 4차 산업 사회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 시대 어쩌고 막 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주창하셨던 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했거든요. 그리고 많이 또 시행하다가 또 뭐 문제도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 4차 산업에서 제가 볼 때는 한 예를 들면 아주 극단적으로 바뀌는 게 뭐냐면은 지금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국어 선생님이에요. 국어 선생님이면 A라는 학교에 소속돼서 그 국어 선생님이지만 나는 그 학교의 선생님이에요. 근데 만약에 도덕 선생님이 일로 빠졌어요. 그러면은 국어 선생님이 도덕도 좀 가르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겸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그 20세기까지의 어떤 3차 산업사회에서 어디 행태였다면은 4차 산업사회에서는 어떻게 바뀌냐면은 저는 국어 선생님이에요. 근데 A라는 학교에 소속되는 게 아니고 XYZ라는 학교에 가서 국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정규직이 비정규직화되는 거예요, 이게. 그 4차 산업사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그 특징은 비정규직이 일반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추가돼요? 전문성이 필요하게 됩니다. 국어 선생님 국어를 잘 가르쳐야 되고 그래야 X에서도 학교에서 부르고 Y에서 학교에서 부르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굉장히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사실은 정치하신 분이나 지금 그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잘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 예를 들었는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그런 그 연대 도정 대선 이런 것들이 좀 그 다양한 부분.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는 전문가들이 정치권에도 편입이 되어야 된다. 사실 전문가들은요, 그 정치권에서 성공 못해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랬잖아요. 먹물들은 정치권은 안 된다. 위에 사람 좀 비교 맞추고 좀 아부도 좀 해야 하는데 잘 못하잖아요.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공유와 타협의 정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거기서 저는 뭐 첫째는 좀 정당이 공천을 좀 잘해야 되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언론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그 조금 제가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그 제가 아는 정치인이나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지금 국회의원도 되고 지자체장도 됐는데 대부분이 윗선에 잘 보여서 뭐 아니면 정치인 따라다니는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외부에서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실력 있는 분들은 가면은 100% 깨집니다. 선거에서는 뭐 선거는 또 달라요. 그거 실력하고는. 그래서 그러한 그 전문가들이 좀 정치권으로 전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연합의 정치도 중요하지만 연합의 정치할 때 그런 전문가들이 각 분야에 들어가서 그 목소리를 내고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이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직접 선거를 해보면은 지금 선거법에 있어서 어떤 게 있냐면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과 그 새로 진입하는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은 선거 전에 자기 그 의정 보고한다고 다 모여서 막 행사도 해요. 근데 후보자는 안 돼요. 그 저기는. 그래서 저는 방법이 다행히 지금은 그래도 예비 후보 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좀 낫긴 한데 제가 처음에 할 때는 그것도 안 됐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걸 좀 기간 늘리고 저는 도대체 이 선거 이해가 안 가는 게 국민이 그 유권자가 자기 그 어떤 그 대상을 뽑을 때 그 사람을 알아야 하는데 알릴 길이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없다기보다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써서 사람 모으고 동원하고 그것도 또 불법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비 후보 기간도 늘리고 예비 후보 때 아니 자기 정책을 좀 미리 좀 발표하고 해서 나는 이런 일을 할게라고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거 대부분 다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개선이 돼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과거에 한번 헌법 소원을 낼까 했었는데 뭐냐면요. 저는 그 제대로 된 후보를 뽑는 것의 하나의 방법으로 저는 투표권에 투표 용지에 후보 없음이 하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각 정당에서 저는 굉장히 화날 때가 많았어요. 찍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국민 우리 그 헌법에 그게 있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헌법 제1조 2항인데 그러면은 저는 내가 지금 당신들이 공천한 사람 아니면 지금 출마하겠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는 당신들 아무도 마음에 안 들어.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1위 할 때는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야만이 국민이 진짜 주권을 행사하는 거지. 아까 강원택 교수님 그러시지만 유권자가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굉장히 불만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그 투표용지에다가 진짜 우리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나 여기서는 후보자 없어. 그러니까 야 선거 무효해 다시 해. 이런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상이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어쨌든 그 선거가 좀 더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저는 후보를 그러니까 선택이 문제가 아니고 선택을 강요받는 게 아니고 좀 국민들이 최소한 한 2개, 3개는 놓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그 후보 공천이 되는 그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야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분들이 제도권에 들어갔을 때는 좀 더 나은 정치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최소한 대화와 타협이 되고 소통이 되는 그런데 그 위에 분들 눈치만 봐갖고 따라다니다 된 사람들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